철수는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다. 40을 넘겼지만 부모의 간섭도 아이 울음소리도 없었다. 회사에선 성과급이 늘었고 팀장은 회의 때마다 그의 이름을 한 번씩 불러주었다. 저녁이면 혼자 고기 굽고 밤엔 욕조 온수에 발을 담근 채 유튜브로 바다 영상이나 주식 브이로그를 틀어놓았다. 외로움은 컵라면 수프처럼 진하지만 물을 부어 희석하면 먹을만 했다. 그에게 물은 돈이었고 수프를 희석할 만큼의 돈은 있었다. 겨울의 끝자락 회사 구내식당에서 동기 승재가 속삭였다. 요즘 비트코인 다시 간다. 철수는 시큰둥하게 웃었다. 그런 떠들썩함은 몇 번이나 봐왔다. 그래도 퇴근길 지하철에서 차트를 눌러보았다. 화면에 그려진 파동은 마치 그의 연봉 그래프처럼 꾸준히 올라가는 듯 보였다. 기사들은 기관 유입을 말했고 커뮤니티는 새로운 사이클을 연불처럼 외웠다. 소음이 합창이 되자 철수의 마음 한구석이 간지러워졌다. 그는 오랜만에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불안, FOMO라는 신세대 약어의 낯선 열기를 느꼈다. 밤마다 불을 끄고 누워 셀프 대화를 시작했다. 나는 바보처럼 흘러가는 사람일까? 아니지, 나는 원래 숫자에 강해. 주식으로 알아서 벌고 잃고 하던 그였지만 비트코인은 반쯤 신앙 같았다. 누구는 100배를 말하고 누구는 0을 말한다. 양극 사이에서 철수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0과 100 사이면 50이라도 남지 않겠나 하는 나이브한 산수. 그는 스스로의 합리성을 믿기로 했다. 리스크를 관리하면 된다. 적절한 레버리지와 분할 매수 손절 규칙. 메모장에 원칙을 적고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더했다. 남들보다 늦었지만 나는 정확하게 들어간다. 은행 상담사는 정중했지만 미세하게 곤란해했다. 대출 사유를 묻자 철수는 자산 다변화를 말했다. 숫자들이 돌아가고 인쇄된 약관이 그의 앞에 쌓였다. 펜 끝이 종이에 문질러질 때 그는 이상하게 흥분했다. 신분증을 건네며 가벼운 농담을 던졌다. 요즘 금리도 오르는데 저도 좀 올라야죠. 직원은 알듯 말듯 웃었다. 계좌에 굵은 수가 찍히던 순간 그의 심장은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3억. 그 숫자는 스스로를 믿는 데에 충분한 근거처럼 보였다. 그는 한번 크게 숨을 쉬고 모니터 앞에 앉아 매수 버튼을 눌렀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게 계획대로 굴렀다. 매수 후 단기 조정이 왔고 그는 작은 수익을 냈다. 차분하게 원칙대로. 커피잔을 돌리며 그 말만 되뇌었다. 주말에는 러닝화를 신고 한강을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기분은 뜨거웠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목소리가 목 뒤를 간지렸다. 잘하고 있어. 드디어 나도 큰 물에서 헤엄친다. 월요일 새벽 글로벌 거래소의 호재 뉴스에 가격이 솟구쳤다. 알람이 미친 듯이 울리고 SNS 타임라인은 초록색 화살표와 불꽃 이모지로 가득했다. 철수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들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는 언제나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변동성은 매혹과 공포의 경계를 번갈아 넘나들었다. 예상보다 큰 하락이 왔다. 손절선에 닿았지만 그 순간 그의 손가락은 멈칫했다. 이 정도 조정은 지나간다. 원칙은 쉽게 깨졌다. 다음 날에는 더 크게 빠졌다. 그는 그때서야 손절을 실행했는데 이미 손실은 계획의 여백을 넘어섰다. 반등이 나왔다. 그는 재진입했다. 그리고 또 미끄러졌다. 그래프는 비탈길의 얼음처럼 미끄럽게 그를 아래로 끌어내렸다. 커뮤니티의 목소리는 갑자기 토막말로 변했다. 끝났다. 더 아래 본다. 반등의 턴. 그의 하루는 촘촘한 알림음으로 꿰매진 청 같았다. 회의 중에도 무릎 위에서 진동이 울렸고 잠들기 전 침대 위 천장은 길쭉한 봉차트의 그림자 같았다. 숫자 감각은 둔해졌다. 3천만과 6천만이 얼핏 비슷한 소리로 들렸다. 잠깐의 반등에 환호하다가 다음 봉에서 침묵했다. 원칙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났고 시장의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꼈다. 어느 밤 그는 초조한 마음을 달래려 라면을 끓였다. 면이 익는 동안 물이 넘쳤다. 불을 끄고 닦아내다가 문득 넘침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번졌다. 계좌도 넘쳐 흘렀다가 이제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진 날은 평범했다. 비도 눈도 오지 않았다. 그는 점심시간을 쪼개 차트를 봤다.
하락 채널 하단에서 튕기던 가격이 갑자기 뚫리고 미끄러지듯 흘렀다. 손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가격은 더 빨랐다. 화면의 숫자들이 휘발유처럼 타올랐다 꺼졌다. 체결음이 몇 번 울리고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계좌에 남은 건 공백 같은 0이었다. 그는 사무실 복도 끝 창가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도시가 밝았지만 그에게는 빛이 기름때처럼 느껴졌다. 눈앞이 번들거렸고 마음은 말라붙었다. 의사 통지는 스스로에게 내렸다. 보증금이 빠져나가고 카드값이 쌓이고 대출 이자가 달마다 입을 벌리자 그는 서울역 근처 쪽방촌의 월세를 알아보았다. 오래된 골목, 삐걱거리는 계단, 계단참을 감싸도는 식은 국물 냄새. 집주인은 간단했다. 밤엔 문 잘 잠그시고요. 샤워실은 공용, 물은 가끔 약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문을 열자 침대와 벽의 간격이 주머니 속 동전만 했다. 손을 뻗으면 양쪽 벽에 동시에 닿았다. 창문은 있었지만 창문 밖은 다른 창문이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빛났다. 전등을 켜니 작은 방이 더 작아졌다. 첫밤 그는 짐을 풀었다. 캐리어에서 셔츠를 꺼내 걸려는 순간 옷걸이가 벽에 닿아 덜컹거렸다. 침대 밑에 노트북을 밀어넣고 베개를 만졌다. 베개는 낯선 냄새가 났다. 공용 화장실에 가보았다. 타일 틈새엔 오래된 물때가 남아있었고 싱크대 위에는 이름 없는 비누 조각이 있었다. 누군가 바람처럼 드나들며 물을 틀고 물이 떨어지며 좁은 복도에 메트로놈 같은 박자를 만들었다. 철수의 발 뒤꿈치가 그 박자에 맞추어 미세하게 움직였다. 되돌아오는 길 그는 벽에 붙은 안내문을 읽었다. 밤 11시 이후 소란 금지. 세탁은 낮 12시 3시. 쓰레기 분리수거.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일만으로도 하루가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방으로 돌아와 누웠다. 천장은 낮게 내려와 있었다. 휴대폰을 켰지만 더 이상 열어볼 계좌는 없었다. 습관처럼 거래소 앱을 눌렀다가 다시 지웠다. 손끝이 허공에서 무언가를 더듬는 기분이었다. 소음은 얇게 그러나 끈질기게 스며들었다. 누군가 TV를 켜고 누군가는 기침을 하고 멀리서 기차가 미끄러졌다. 그 소리들이 혼합되어 밤의 바닥을 문질렀다. 그는 눈을 감았다. 오래전 혼자 여행하던 유럽의 호스텔이 떠올랐다. 그때는 낯설미 모험이었고 지금은 낯설미 처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좁은 복도 끝에서 햇빛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공용 주방에서는 알루미늄 포트가 끓는 소리를 내고 라면 향이 섞여 퍼졌다. 철수는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탔다. 커피가 입술에 닿는 순간 그의 손등 위에 조그만 그늘이 움직였다. 옆방 노인이 지나가며 말했다. 새로 오셨구만. 철수는 인사했다. 노인은 잠시 서서 그의 컵을 보더니 자판기 커피 이야기를 꺼냈다. 40년째 먹어도 질리진 않아. 철수는 웃었다. 짧은 웃음은 금방 사라졌지만 사라지는 동안만큼은 몸속의 어느 부위가 덜 아팠다. 회사에는 퇴사 사유를 간단히 제출했다. 개인 사정. 팀장은 전화를 걸어왔다. 철수 씨, 무슨 일 있어요? 철수는 입안에서 말들을 굴렸다가 삼켰다. 조금 쉬려고요. 전화를 끊고 나자 손바닥에 땀이 맺혀 있었다. 수첩을 꺼내 예전의 원칙이 적힌 페이지를 펼쳤다. 잉크가 말라 있어도 글자는 또렷했다. 분할, 손절, 레버리지 금지. 그는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었다. 사람 반성 생존. 글씨는 서툴렀고 획은 자주 떨렸다. 점심이 가까워오자 역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고 들이 느긋하게 돌았다. 지갑에는 동전 몇 개가 덜컹거렸다. 과거에 그는 늘 무언가를 최적화하려 했지만 지금은 햇빛의 각도조차 최적화할 수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냈다. 대출 이자, 카드 명세, 저녁에 살 참치캔과 라면. 종이에 적힌 숫자들과 진짜 하늘의 파란색 사이에는 어떤 변한 공식도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바람이 있었다. 바람은 종이를 흔들고 시계를 한 칸 앞으로 밀었다. 종이를 접어넣으며 그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생각을 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저녁 무렵 방으로 돌아오니 현관 앞에 낡은 슬리퍼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사이즈 맞으면 쓰세요.
옆방 김. 철수는 메모지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슬리퍼를 신고 복도를 한번 걸었다. 발바닥과 고무 사이의 마찰이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누웠다. 천장에 금이가 있었다. 얇은 선이 벽에서부터 천천히 퍼져 있었다. 그는 그 선을 따라 손가락으로 허공을 그렸다. 선은 어디론가 향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 그러나 방향은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그 사실만이 조용히 위로가 되었다. 밤이 길어질수록 철수는 시간을 작은 단위로 쪼개 쓰기로 했다. 아침엔 이불을 뜻 접고 종이컵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점심 무렵엔 역앞 복지센터에 들러 게시판을 훑었다. 단기 야간 알바, 청소 인력 구함, 편의점 새벽 근무 같은 종이가 핀에 매달려 흔들렸다.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연락처 남기세요. 밤 시간대 괜찮으시면 금방 자리가 나요. 철수는 펜을 받아들었다. 자신의 글씨가 낯설 정도로 얇았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저녁이면 역앞 공원에 줄이 생겼다. 무료 급식차가 들어오는 날이었다. 철수는 몇 번 망설이다가 줄 맨 뒤에 섰다. 앞 사람들이 들고 있는 스티로폼 그릇에서 김이 올라왔다. 봉사자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미소로 그릇을 건넸다. 많이 춥죠. 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할 말이 많았지만 한마디도 떠오르지 않았다. 밥알과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비로소 혀의 감각이 돌아왔다. 엄지손가락으로 그릇의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며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따뜻한 것을 내가 대체 왜 잊고 살았을까? 쪽방의 밤은 모두에게 공유제였다. 한쪽에서 웃음이 새고 다른 쪽에서 한숨이 샜다. 옆방 김은 슬리퍼를 내어준 그 사람이었다. 칫솔을 들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사는 게 다 그렇죠 하고 말하곤 했다. 김은 한때 영업을 했다고 했다. 명함이 많으면 사람도 많은 줄 알았는데 명함이 사라지니 같이 사라지는 게 많더라고 하고 웃었다. 철수는 그 웃음이 미묘하게 공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 사이에선 신세 한탄이 대화의 입구였고 서로의 끄덕임이 출구였다. 야간 근무는 생각보다 빨리 잡혔다. 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편의점, 밤 11시부터 새벽 7시까지. 사장은 난 어렵게 말 안 해요. 늦지 말고 담배 이름만 빨리 외우면 돼요라고 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며칠은 손이 서툴러 카운터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다. 더블라이트 블루 그거 말고요. 손님들의 짜증이 날카롭게 튕겼다. 철수는 끊임없이 사과했다. 새벽 3시쯤이면 가게는 비어 있었고 냉장고 모터 소리가 귀 속까지 파고들었다. 그 시간에 그는 맥주 진열을 바로잡거나 유통기한을 따졌다. 칼날 같은 졸음이 눈꺼풀에 걸리면 창밖을 봤다. 그대로를 훑고 지나가는 청소차의 붓질 같은 소리. 먼 곳에서 출근 버스가 기지개를 켰다. 세상은 누구에게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새벽에는 이상하게 공평하게 느껴졌다. 월급날이 오기 전까지는 주머니가 가벼웠다. 그는 작은 지출일수록 더 오래 생각했다.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고 김치컵라면과 계란을 택했다. 방으로 돌아오면 포트를 빌려야 했다. 공용 주방의 전기 포트는 온종일 끓고 식길 반복했지만 손때가 묻어 손잡이는 미지근했다. 끓는 물을 부으면 김이 천장에 닿았다가 흩어졌다. 그 김이 잠깐 방 공기를 덮어주었다. 그 시간만큼은 난방과 자존감 사이의 거리가 조금은 줄어드는 듯했다. 대출 이자는 날짜를 잊지 않았다. 은행 앱을 지웠지만 이자는 알람 없이도 찾아왔다. 복지센터 상담사는 차분했다. 채무 조정 절차를 설명하면서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에요. 상황에 맞춰 속도를 정하면 돼요라고 했다. 철수는 서류를 챙기고 나오다가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낯설지 않게 낯선 얼굴. 한참을 멈춰 서 있다가 결국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 도장을 받았다. 무엇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아직 붙들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밤 근무에 익숙해질수록 몸은 낮과 밤을 혼동했다. 출근 전 잠깐 눈을 붙이면 꿈에서까지 계산기를 두드렸다. 퍼센트 대신 라면 묶음과 전기세, 교통비 같은 단위들이 오갔다. 회사에서 쓰던 수첩을 꺼내 하루 3개만 적는 규칙을 만들었다. 오늘 할 일 3가지 은행 전화, 이력서 수정, 저녁에 제대로 된 반찬 하나.
세 가지를 채우지 못한 날에는 빈칸을 칠하지 않았다. 빈칸이 있어야 내일이 생긴다고 믿었다. 어느 새벽 비가 내렸다. 편의점 앞 차양막 아래로 손님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초록색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온손이 젖은 상태로 계산대 앞에 섰다. 우산 하나만요. 포장을 건네며 철수는 잠깐의 동정과 경계를 동시에 느꼈다. 나도 저 나이 때 비를 맞았던가. 아니, 그때의 비는 놀러가는 길에 내리던 가벼운 것이었다. 환기팬이 물방울을 씹어내듯 돌아갔다. 퇴근길 빗줄기는 가늘어졌다. 역 앞 계단에 앉아 비를 보다가 문득 휴대폰을 켰다. 차트 앱은 이미 지웠는데 뉴스 앱이 자동으로 던져주는 헤드라인이 있었다. 비트코인 반등세. 철수는 엄지로 화면을 밀어 올렸다가 멈췄다. 다시 홈 버튼. 화면이 어두워졌다. 빗방울 소리가 더 또렷해졌다.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값비싼 훈련이라고 생각했다. 보지 않는 것, 들어가지 않는 것, 눌러보지 않는 것. 옆방 김이 어느 날 밤 기침을 심하게 했다. 얇은 벽을 타고 소리가 파고들었다. 철수는 뜨거운 물을 받아 종이컵에 타이레놀을 녹였다. 문을 두드리자 김이 비쩍 마른 얼굴로 나왔다. 고맙소. 그가 약을 마시고 천천히 숨을 고르는 사이 철수는 방 안쪽의 신문 더미를 보았다. 오래된 부동산 광고, 잘린 관공서 공고. 김은 말했다. 우리도 언젠간 나가요. 누군가는 그랬소. 여기 사는 사람들은 나가려고 사는 거라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비유인지 사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일단 끄덕이는 편이 덜 아팠다. 며칠 뒤 첫 급여가 들어왔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예전의 성과급보다 작았지만 그가 기억하는 어떤 보너스보다도 선명했다. 그는 중고 전기 포트를 샀다. 방에 자기만의 포트가 있다는 사실이 우스울 정도로 기뻤다.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나는 작은 딸칵 소리, 끓고 나서 무심히 꺼지는 소리. 그 단순함이 머릿속을 정리해주는 것 같았다. 포트에서 막 부은 물로 계란을 삶았고 소금 조금을 손바닥에 털어 반으로 잘라 먹었다. 노른자의 따뜻함이 혀끝을 감싸고 아주 잠깐 머릿속의 빛과 과거가 뒤로 물러섰다. 이력서를 고치기 시작했다. 직함과 연차를 적는 칸에서 손이 멈췄다. 화려했던 문장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대신 그는 다른 칸을 채웠다. 밤샘 근무 가능, 고객 응대, 재고 관리, 손실 예방. 사소해 보이는 단어들이 줄을 이루자 문장이 다시 사람을 닮았다. 포털의 채용란에 몇 군데 지원을 눌렀다. 거절 메일이 오기도 했고 묵묵부답도 많았다. 하지만 가끔은 면접 일정이 잡혔다. 그럴 때면 흰 셔츠를 다림질했고 쪽방의 얇은 공기가 잠깐 팽팽해졌다. 주말마다 역 근처 작은 도서관에 갔다. 앉을 자리가 많진 않았지만 창가에 등을 기대고 책을 펼쳤다. 재무관리 입문서, 생활법률, 상담심리. 활자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정돈됐다. 노트를 펼쳐 문장을 베껴 썼다. 손실은 사건이고 회복은 과정이다. 그 문장을 여러 번 쓰다가 문득 웃음이 났다. 아마도 나이 들수록 교과서적인 말들이 구호가 아니라 기술이 되는 것인지도 몰랐다. 기술은 칼처럼 번뜩이지 않지만 천천히 사람을 살린다. 한밤중 편의점 문을 닫을 때가 있었다. 출입문이 고장나 사장이 잠시 문을 잠그고 고치는 동안 손님들이 밖에서 기다렸다. 유리문 너머로 그들의 발끝과 손목시계가 보였다. 철수는 안쪽에서 문을 붙잡고 서 있었다. 손바닥에 유리의 차가움이 전해졌다. 그때 그는 문득 예전의 모니터를 떠올렸다. 그래프를 붙잡고 서 있던 밤들. 지금은 유리를 붙잡고 서 있다. 잡고 있는 게 다르고 지나가는 게 다르다. 그래도 붙잡고 서 있는 몸은 같다. 그는 자신에게 낮게 말했다. 이건 못난 버팀이 아니라 필요한 버팀이다. 봄이 왔다. 역 앞 하단에 수선화가 첫 줄을 세웠다. 쪽방촌 골목은 별로 변한 게 없었지만 습기 냄새에 꽃가루가 아주 조금 섞였다. 철수는 빨래를 널며 하늘을 봤다. 노란 기차가 지나가며 바람을 만들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집게를 꽉 쥐었다 풀었다. 주머니 속 수첩에는 오늘의 3가지가 적혀 있었다. 상담센터에 전화하기, 면접 예상 질문 준비, 저녁에 국 하나 끓이기. 그는 숫자가 아닌 단어로 하루를 움직였다. 밤엔 다시 편의점으로 갔다.
담배 이름을 거의 다 외웠고 손님들의 성격도 조금은 외웠다. 새벽 4시쯤 자주 오던 배달기사가 말했다. 형, 얼굴 좋아졌네. 철수는 순간 당황했다. 좋아졌다고? 그는 웃으며 잠을 좀 잤거든요라고 답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아주 조금, 아주 얕게라도 잠이 왔다가 가기 시작했으니. 그날 퇴근길, 아침 햇빛이 기찻길 사이로 쏟아졌다. 철수는 역 앞에서 멈춰섰다. 햇빛이 신발 끝을 밝히고 장갑의 보풀이 반짝거렸다. 지갑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 자판기에 넣었다. 종이컵이 내려오고 검은 커피가 차올랐다. 첫 모금은 쌉쌀했고 두 번째는 씁쓸했다. 세 번째에서야 조금 달았다. 그는 컵을 양손으로 감싸쥐었다. 손바닥이 따뜻해졌다. 그 온기를 어디까지 옮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오늘 아침만큼은 이 컵의 온기가 하루의 시작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기차가 다시 지나갔고 바람이 일었다. 바람은 종이를 넘기듯 지난 밤을 앞으로 넘겼다.